네, 진실이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선 라임 사태에서 핵심 쟁점은 검사가 로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걸 알았냐 몰랐냐입니다. 또 야당과 여당 의원을 차별해서 수사하도록 했느냐도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사 로비 의혹은 몰랐고 여야를 차별해서 수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어젯밤 이게 정말인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지만 윤 총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9달 만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총장의 명을 고역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윤 총장은 이후 참모들과의 정례회의도 없앴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으로 불거진 야당 정치인 수사 논란에서도 보고체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수사 상황이 석 달 넘도록 주무부서를 건너뛴 채 총장에게만 직접 보고된 걸 놓고 여당은 수사 무마 아니었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검사장들이 저한테 직보를 하면 제가 그래, 수사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첩보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네.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선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접하자마자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추 장관은 국감이 진행 중이던 어제 저녁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는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보자의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검사나 보고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의심 사망자가 28명까지 늘었습니다. 7, 80대 고령자가 대부분이지만 기저질환, 즉 지병이 없었다는 사망자도 등장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독감 백신을 맞은 서울 강남구의 84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접종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력 없고 가래가 있어서 그렇다고 나와요. 동일 병원에서 같은 시간대에 동일 백신을 여러 명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상태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해야죠.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는 서울과 인천, 경북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랐습니다. 전남 순천의 81살 남성은 집 근처 의원에서 접종을 받은 지 7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의식하고 호흡이 없다고 그래서 흉통을 호소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제 쓰러졌다고. 또 경남 통영에선 백신을 맞았던 78살 남성이 목욕탕 온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숨진 28명 가운데 정보가 공개된 사망자는 대다수가 고령자였습니다. 대부분 고혈압과 당뇨,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은 백신에서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보령 바이오파마, 스카이셀, 코박스 등 제각각이었고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감 백신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스럽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사망이 백신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농민들을 태운 관광버스를 포함해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또 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버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도로엔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중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청주 나들목 부근에서 관광버스와 25톤 화물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관광버스 승객들은 충북 옥천 지역 농민들로 강원도에서 열린 농업인 행사에 참가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앞선 사고로 서 있던 화물차를 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경기도 김포의 한 식당에 SUV가 돌진해 차량 운전자와 식당 손님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식당 맞은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SUV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10시쯤엔 서울 성동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이른바 싱크홀로 불리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로 6m에 세로 5m, 깊이 2.5m 규모의 땅꺼짐에 주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사고 장소 근처에 지방공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의 마지막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텍사스 등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선거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핵심 경합주 6곳의 평균 지지율은 바이든 49.4%, 트럼프 45.3%로 바이든 후보가 4.1%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핵심 경합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텍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9%포인트 차로 승리했지만 이번 집계에선 격차가 4%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5%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이번 집계에선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1.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9.5%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던 아이오와 역시 이번 집계에선 바이든 후보가 0.8%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곳이 많아 최종 승자를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예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32명, 트럼프 대통령이 125명이고 나머지 181명은 여전히 경합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CNN 방송은 바이든 후보가 경합 지역을 제외하고도 선거인단 290명을 이미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마지막 TV 토론을 갖습니다. 이번 토론엔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쪽 마이크를 끄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난달 첫 TV 토론이 끼어들기로 논란이 일면서 이른바 음소거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의 둘째 아들 헌터의 부패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여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자신의 주소지이자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인 플로리다주에서 대선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